그 선생님은 청담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셨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학교 생활하면서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옆집 엄마 자주 만나세요? 요즘 어느 매체에서든 선배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옆집 엄마 절대 만나지 마세요. 옆집 엄마 때문에 당신 아이의 교육이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혼자서는 잘 모르겠고 이 동네에 뭐가 핫한지 뭐가 유행인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모를 때 꼭 만나고 싶은 옆집 엄마, 옆집 엄마를 만난다면 이런 원칙을 두고 만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선배일 엄마들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같은 동년배 엄마들과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옆집 엄마들과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땐 제가 휴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이렇게 사귀어 놨지만 계속 그 휴직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그 모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점 줄면서 사실은 거의 외톨이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봐도 될 텐데 불안하지 않나요? 뭐 걱정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길래 옆집 엄마를 안 만나도 불안한지, 그리고 옆집 엄마를 굳이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야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아이들을 인성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훌륭하게 키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 선생님은 청담동에서 아이를 키우고 계셨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학교 생활하면서 입시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런 꿀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이 교육을 할 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옆집 엄마를 만나라. 책 속 옆집 엄마를 만나라. 책을 써내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엄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고민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녹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좋은 책이 많죠. 내 아이가 소심해서 걱정일 때는 소심한 아이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왜냐면 진짜 옆집 엄마를 만난다고 해도 내 아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를 만나서 거기서 어떤 답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 엄마를 굳이 만나고 싶다면 좋은 책 속의 엄마를 만나자. 대신 뭐 내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자랑식의 육아 서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신의 경험을 조금만 플러스 하되 그 원칙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좋은 양서를 골라서 읽으신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매번 흔들릴 때, 매번 고민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가 뭐 공부에 흥미가 없을 때 어떻게 할지 책을 읽어서 보시고, 사춘기여서 반항이 심할 때 책을 찾아보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책을 찾아서 옆집 엄마를 만나되 책 속 옆집 엄마를 만나자. 옆집 엄마를 만날 때 두 번째 원칙은 선배 옆집 엄마를 만나자. 같은 동년배 옆집 엄마한테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거기서 건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굳이 한 학년이라도 더 위의 엄마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이라도 더 위 엄마에게는 거저 얻는 경험이라는 건 없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6학년을 키워보니 이렇더라, 내가 중학교에 키워보니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동네 옆집 엄마를 만난다면 한 학년이라도 위인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친구 엄마인데 뭐 첫째는 선배인 엄마, 이런 엄마들한테 꿀팁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엄마
내 아이의 이 시기를 이미 키워본 엄마들한테서 이 시기는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움이 돼요. 비슷한 시기의 엄마들은 중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이 나버려요. 왜냐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그 고민을 나눴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민을 그냥 나누는 것만으로 고민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선배 엄마에게서는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꿀팁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옆집 엄마 중에서도 선배 옆집 엄마를 만나라. 자, 세 번째, 굳이 동년배 옆집 엄마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내 아이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해져라. 마치 친자매처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점이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사실 옆집 엄마하고 나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형제자매 간에도 그런 이야기는 사실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정말 진심으로 속내 자신의 아이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해져야 돼요. 좋은 이야기, 막 아이가 잘하는 이야기, 막 잘 노는 이야기,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관계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옆집 엄마 중에서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아이의 고민, 내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엄마와 좀 더 친밀해지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내가 볼 때 언니는 약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아프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년배 옆집 엄마를 만난다면 아이의 단점까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끈끈해지도록 아무한테나 오픈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사람한테는 오픈할 수 있어야 아이야 키우면서 같이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 앞에 3명의 옆집 엄마에게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답은 내 아이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육아서, 아무리 좋은 선배의 이야기, 꿀팁, 친구 엄마가 막 해주는 이야기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정답은 내 아이에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답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육아서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뭐 오은영 박사한테 정답이 있을 거라고, 잘하다 미술연구소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답은 내 아이가 보여줘요.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와 아이가 가진 기질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아이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고 해결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내 아이를 내가 보고 있는데 나도 그 어떤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아이의 기질을 가진 부모 있죠. 나라면 내가 어땠을까가 훨씬 잘 이해가 될 텐데 사실 남편을 닮은 기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답을 멀리서 찾지 않고요. 내 가족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대해줘야 돼? 라는 상담을 하시고요. 남편도 잘 모르겠다, 방법이 없다 할 때는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학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사실 아이들 전문가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질이 엄마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요, 딱 보면은 계산이 나올 정도로 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선생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뭐 안 좋은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로 전화하는 거를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향은 다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허심탄회하게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팁을 주시고 아, 얘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기분 나빠지지 말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얻어내시면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특별히 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삼아서 내 아이에서 정답을 찾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굳이 옆집 엄마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지 4가지 꿀팁 있었는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옆집 엄마들과 만나면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